자, 인플레와 금리 이슈는 매크로 변수 중에 지금 가장 주목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내용입니다. 좀 깊게 들어가 볼까요? 대신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 문남중 애널리스트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4월 증시가 올랐다? 지금까지는 그런 대로 잘 미국하고는 조금 디커플링 이렇게 되는 것 같긴 한데. 자,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좀 보도록 하죠. 대부분 이제 1분기에 큰 악재였던 전쟁이라고 하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 내성이 좀 생긴 건가요, 시장이? 2분기 때는 아무래도 1분기 우리가 알고 있는 악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심에는 당연히 우크라이나 사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4월에는 아무래도 이제 UN 안전보장 이사회와 관련된 이제 국가들의 국제 안전보장이 있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미가입 중립국 선언을 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군사 충돌은 어느 정도 좀 중단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5월 9일에는 러시아가 이제 2차 세계대전 승전을 기념해서 이제 열병식을 갖게 되는데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 자축 행사 용도로 이제 성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체면을 구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전반적인 징후를 놓고 온다고 하면 증시에서 받아들이는 이런 진영학적 리스크에 대한 내성은 많이 그동안 커졌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3월 하반월 이후부터는 우크라이나 사태 자체가 과거 지정학적 리스크처럼 어떻게 보면 이제 예생 변수로의 어떤 역할로 좀 줄어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시간이 갈수록 조금 수그러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네. 적응을 좀 시장이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군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이제 이야기는 인플레이션과 금리인데 연방준비제도 미국의 연준의 행보가 좀 빨라지는 듯한 느낌을 다시 또 주고 있어요. 어제도 아까 이제 블레이드 연준 부의장이죠. 네. 성함들이 좀 어려우셔서. 네. 자, 이거는 또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이제 4월 증시도 좋게 보는 이유로 6가지 변수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리는 변수가 두 번째, 세 번째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네. 연준이 과거와 다르게 사전적으로 좀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3월 이제 첫 기준금리 인상 전에 0.25%포인트 금리 올리겠다. 사실 파격적으로 좀 알려준 부분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했고 사실 시장에서 기초할 수 있는 변수인 이제 QT 역시 빠르면 5월달 시행하겠다고 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충격을 최소화하려고 하는 연준의 행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높이 사야 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과거 이 1차, 2차 서기 파동 시기를 놓고 본다고 하면 지금 연준이 통화 정책을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변수가 물가입니다. 네. 근데 그때 당시만 놓고 본다고 해도 고물가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였는데 그때 당시 일관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부분들 그리고 강한 긴축 강도를 가지고 갔다고 하면 사실 물가를 통제할 수 있었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준 같은 경우에는 일관된 통화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거에서 한정되지 않고 강한 긴축을 좀 보일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5월달, 6월달 정례일을 통해서 0.5%포인트 정도 빅스텝을 연속적으로 2번 정도 단행을 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올해 2분기를 피크로 미국의 물가가 점진적으로 낮아지는데 통제할 수 있는 여력이 되기 때문에 아마 상반기 때 두 번의 정례일을 통해서 연준은 강하게 긴축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를 좀 말씀드렸지만 제가 두 번의 빅스텝을 예상하는 거는 고물가가 연속되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가 맞물리는 경우를 가정해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네. 4월 달에 우크라이나 사태가 만약에 완화된다고 하면 5월 달 한 번 빅스텝 하고 나서 그 이후에는 0.25%포인트 정도로 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정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제 고물가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추이에 따라서 연준의 행보들도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빅 스텝이냐 베이비 스텝이나 그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 석유 파동 과거에 그러니까 보통 네. 통계학적으로는 이제 획일적
분석을 통해서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되었고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이렇게 됐었어. 네. 라고 하는 것들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뭐 유가 그렇죠. 사실 147불, 한 150불 근처까지도 우리가 봤죠. 2008년도에. 네. 지금 뭐 100불 수준이니까. 자,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도 미국의 주식시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이것도 네. 마찬가지로 이제 그 회기적 분석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이거는 파악을 해야 될까요? 네. 과거 이제 미국의 금리 인상했던 시기가 총 4번 정도 있습니다. 94년, 99년, 2004년, 2015년 이렇게 4번 정도인데 S&P 500 지수가 평균적으로 21.9%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그 상승을 주도했던 섹터를 놓고 본다고 하면 IT 그리고 에너지, 유틸리티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섹터가 주도를 했던 모습들이 나타났죠. 보통 이제 금리 인상이 미치는 영향은 전후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인상 전에는 사실 강도와 속도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증시의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하고 나면 시간을 좀 두고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여지면서 증시는 추세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3월 FMC는 끝났지만 그때 파월 연준 의장이 했던 발언 중에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일단 미국 경제의 견고함에 대해서 분명히 우회적으로 얘기를 해줬습니다. 잠재 성장률을 1.75% 제시하면서 올해 연준이 미국의 경제 성장을 2.8%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재 성장률보다 높은 실질 경제 성장률이라고 한다고 하면 연준도 올해 경제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적으로 바라보지 않다고 그렇게 좀 해석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앞으로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서 시장이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시장 조성자 역할을 3월 달부터 시작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리 인상기 때 증시가 올라가는 데에서 확신을 좀 가져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기 때 우리가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이제 제가 또 얘기를 드릴 건데 사실 금리 인상기 때 성장주를 투자를 해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과거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두 가지의 시사점을 하나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할인율 상승의 부정적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자율보다 기업들의 이익 개선 속도가 더 높다고 하면 사실 고밸류에이션을 정당히 할 수 있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올해 사실 이제 성장주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강하게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렇죠. 과거의 패턴을 보면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꼭 시장에 부정적이지만은 않죠. 예. 뭐 수요발 인플레이션이면은 기업이 또 생산을 늘리고 또 고용을 창출하고 또 소비가 늘고 네. 그래서 또 인플레이션이 나오면 금리가 올라가도 견딜 수 있고.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공급발이 섞여 있기 때문에 조금 색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 패턴을 그대로 답습한다면은 금리 인상기에도 강한 섹터와 업종이 있다. 네네. 네, 이렇게 정리하고. 또 단기적으로 이슈가 되는 최근의 모습들은 국채 시장에서 장단기 금리의 역전 얘기를 네. 합니다. 경제 교과서적으로는 이 장단기 금리의 역전은 경기 침체 신호가 아닌가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네, 네. 문남중 애널리스트는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1980년도 이후에 6번의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이제 1년에서 2년 사이에 미국 경기 침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투자 환경과 비교를 해보면 장단기 금리차 역전이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이게 바로 미국 경기 침체로 들어가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세 가지 정도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장단기 금리차 역전은 금리 인상 초반기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보시나 하면 보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과거에 장단기 금리차 역전 이후 경기 침체는 보통 금리 인상의 후반기에 나타났습니다. 6번 모두.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단기물 금리가 최근에 많이 올라갔는데 이거는 이제 3월 FMC 후폭풍이 컸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3월 FMC를 통해서 남아있는 정례 회의를 통해서 금리를 올리겠다. 또 한 차례 정도의 비스텝을 하겠다. 이게 이제 단기물 금리에 반영되다 보니까 단기간에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일시적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앞으로 이 장기물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3월달 미국의 실업률이 3.6%가 나왔는데요. 2020년 2월, 그러니까 코로나19 이전의 실업률이 3.5%였기 때문에 미국의 고용시장은 지금 현재 완전 고용시장에 접어들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서 그동안 정체되었던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이제는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2분기 때부터는 리오프닝이 강화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소비 중심의 경기 확장 기조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 부분들. 결국 이렇게 된다고 하면 미국 기업들의 기업 이익도 상당히 견고할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경기가 갑작스럽게 침체로 들어가기는 어렵다는 생각들이 있어서 저는 이제 장단기 금리차 역전에 따른 미국 경기 침체 우려는 좀 확대 해석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시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고 그래도 뭐 아직은 확정 짓거나 단언할 수는 없으니까. 1분 그래도 모든 이런 이벤트들과 리스크들을 이겨낼 수 있는 건 결국에는 우리가 매번 얘기하지만 기업의 실적, 네. 경제 지표의 베이스 뭐 이런 것들인데 기업 실적이 이제 본격적으로 또 1분기 오픈을 하잖아요. 상대적으로 선방한 실적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증시가 가지고 이걸 견인할 수 있는 힘이 받침목, 버팀목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제 그렇게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매크로 변수가 안 좋다 보니까 기업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들이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 네. 좀 증시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실질적인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상당히 견고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어떤 구간에 해당되는 절대적인 수치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우려하는 불확실성은 앞으로 좀 낮아지고 기업들에 대한 실적 추정치가 높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거죠. 미국의 S&P 500 지수의 EPS 증가율을 놓고 온다고 하면 올해 1분기 증가율이 10.7% 정도 됩니다. 올해 S&P 500의 EPS 증가율의 연간 수치가 9.9%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 4개 분기 가운데 가장 실적 수치가 가장 잘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상당히 견조한 흐름들이 아마 이제 실적 시즌이 도래하게 되면 네. 실적이 발표되면서 확산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좋게 보고 있는 거고요. 아마 주도하고 있는 섹터는 지금 현재 에너지, 소재, 네. 산업재이긴 한데 지금 IT나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의 실적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4월 이후 이제 미국의 올해 1분기 실적에 대한 관심들이 많이 높아질 걸로 좀 보고 있는데 실적이 나올수록 아마 시장을 바라보는 긍정적인 해석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귀결점이 그래도 압축해 보면 4월에도 생존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섹터별로 봤을 때 IT, 헬스케어,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희망을 또 전달해 주셨고요. 뭐 내용들을 잘 한번 또 훑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대신투자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의 문남중 애널리스트가 수고를 하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